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실기과정을 담당하는 정은석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필기 발표는 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채점을 통해서 아마 60점을 다 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기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를 100으로 본다라면 지금 필기과정을 합격하셨기 때문에 한 70% 이제 능선에 왔다. 나머지 이제 30%가 남았다, 그죠? 이 30%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얼마나 또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가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기하고는 실기하고 조금 방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위주로, 알겠죠? 이해를 하면 보기 중에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보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 서술형 문제예요.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직업상담사 2급 실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총 4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는 5과목이었다, 그죠? 필기는 상담학, 심리학, 그리고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관계법규 이렇게 해서 5과목이었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법규가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법규 부분은 여기 3번째 과목에 있는 직업정보론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규를 우리가 별도로 수업을 하지 않고 직업정보론에서 합쳐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20문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과목당 비중이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상담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문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6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한 6문제 정도, 6문제. 상담과 심리학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직업정보론, 3번째 과목인 직업정보론은 한 2문제 정도, 2문제. 문제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 수업에서도 비중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한 4문제 정도, 4문제.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문제 숫자가 거의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 18문제 정도, 18문제. 많이 나왔을 적에는 20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좀 드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1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뭐냐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없어요. 우리가 필기는 과목당 60점, 즉 8개 이상 맞아야만 2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꽈락을 면할 수가 있었겠지만 실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꽈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마다 그 배점이 다 달라요. 때에 따라서는 3점짜리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한 6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6점 정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필기시험 보실 적에 과목당 30분씩 해서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실기도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굉장히 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그 서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시간 30분 동안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60점 이상 받으면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하는 걸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념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잘 작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는 과거하고 달리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 놨어요.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 부분은 교재에 보시면 아마 밑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업할 때도 똑같습니다. 밑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예전하고는 달리 또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을 해뒀어요. 오랫동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원하시길래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물론 이제 별표가 없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별표가 하나 있는 문제가 있고, 별표가 2개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별표가 3개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없는 것들은 거의 뭐 한 번 정도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별표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문제. 그리고 2개 정도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 3개는 요걸 모르면 사실상 시험을 보러 가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게 되면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과목, 진도 자체는 이제 상담학을 첫 번째로 나갈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리학, 그리고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이렇게 해서 수업 진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총 교재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문제가 거의 한 300문제 가까이 됩니다. 300문제. 300문제. 우리가 1과목 상담학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상담학은 크게 이제 우리가 3가지 장으로 나눠 놨습니다. 직업 상담의 개념이 있고, 개념. 그리고 이제 이론들이 있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내용적으로도 제일 많고, 또 뭐냐면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상담 기법,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으로서 직업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도 이제 2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죠. 기초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집단 상담, 이렇게 해서 2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 나갈 부분은 직업 상담의 기초, 이렇게 해서 목차를 보게 되면 크게 이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퀴즈까지 되어 있는데, 뭐 쭉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목표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뭐 직업 상담의 목표 중요하지, 그죠? 목표.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단계, 목표가 있고 단계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냐면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 이렇게 해서 요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학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직업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나온다, 그죠? 직업 상담의 목표. 직업 상담의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는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라는 거는 상담이잖아, 그죠? 상담에서의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목표. 우리가 흔히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면 상담이라는 큰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알죠? 상담이라는 이 큰 영역 중에서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우리가 심리 상담이 있고, 심리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죠?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심리 상담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심리 치료도 있습니다. 심리 치료. 심리 치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진로 상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로 상담. 이 진로 상담 중에서는 나의 진로,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직업을 구하거나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직업 상담. 물론 직업 상담 속에는 진로 상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부분이 있고, 이 직업 상담 안에는 다시 뚫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는 산업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산업 상담. 그래서 산업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직업을 지금 구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경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업 상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런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 여기서는 진로 상담, 즉 직업 상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상담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지는 않겠지, 그죠? 내 스스로 뭔가 극복하기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 효율성의 정진, 그리고 행동 변화의 촉진, 뭐 정신건강의 정진,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 문제 해결. 한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담을 한다라는 것, 요거는 이제 서술형이기 때문에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요걸 외워서 이제 요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뭐 근무를 하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제 외부에 가서 친구를 만나든 뭐 내가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집에 이제 돌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사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오늘 배웠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몰고 갔는데 잘못해서 내가 앞에 있는 차를 쿵 박았어요. 알겠죠? 쿵 박았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앞에 차가 외제차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긴장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명함을 주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이제 가서 뭐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걸 집을 팔아서 이제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에 그런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뻘건 눈을 가지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겠지, 그죠? 전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담을 했더니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보험 상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차에 대한 보험을 자차를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적 효율성의 정진, 맑아지겠죠. 정신도 맑아질 것이고 개인적 효율성의 정진이라는 것은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정진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 효율성의 정진이 있고 또 행동도 밝아지겠죠.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행동이 굉장히 밝아지고 변화가 촉진될 겁니다. 이 정신건강 정진되겠지, 그죠? 우울증 걸릴 뻔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지니까 정신건강이 정진될 것이고 당연히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이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알겠죠? 뭐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의 목표라는 거는 결국은 상담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안 그래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힘들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의문이 있구나. 그죠? 보험회사의 어떤 행정, 뭐 우리가 개인적인 행동에 행정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 효율성의 정진, 한 글자씩은 여러분들이 따와서 외워야 됩니다. 개인적 효율성의 정진, 그리고 행동 변화의 촉진, 그리고 정신건강의 정진,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 그리고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이게 직업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직업 상담의 목적이 나온다. 그죠? 목적.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는 거는 상담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목적. 직업 문제를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한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직을 원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생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 보면 뭐 저희 집 애도 비슷합니다만은 너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 뭐 할 거야?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대학생들의 80%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상담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직업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용돈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겠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수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구나. 목적이라는 것은 우선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합니다. 인식. 그리고 뭐냐면 인식을 했으면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지, 그죠?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의사결정은 상담자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너 이 직업 가져. 이건 안 된다 그랬지. 의사결정은 누구? 내담자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은 잘 해야 되겠지, 그죠? 잘 해야 되니까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스스로 했는 거잖아, 그죠? 내담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직업 선택에 대한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고, 당연히 내담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 자기가 선택했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조직이나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뭐 정년 때까지 거기에 무난하게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요즘은 우리가 일생 동안 보통 한 사람이 한 서너 가지의 직업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은 뭐 또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흐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흐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적이라는 거는 우선은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을 하고 나면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구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니까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해야 될 것이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니까 직업을 선택을 할 것이고, 선택하고 나면 어떻게? 내가 그 직업에 다니면서 이제 직업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뭐 전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기저버스의 직업 상담. 요거는 사실상 문제가 나오면 기저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알죠? 나오고 난 뒤에 기저버스가 얘기했던 직업 상담의 목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보면 예언과 발달, 그리고 처치와 자극, 그리고 유능과 결함, 뭐 결함과 유능, 뭐 이렇게 적으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예언과 발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언과 발달,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익히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라면 아마 경력이나 이런 게 쌓이잖아, 그죠? 그러면 더 발전하고, 이런 개념을 이제 직업 상담에서는 성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예언과 발달,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발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전생에 걸쳐 발달 가능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을 하고, 그리고 처치와 자극이라는 거는 뭐냐면, 처치, 자극. 처치는 뭐 처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실 적에는 처치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상담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방송 기자가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방송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 직업이 멋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업자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너는 그것보다는 이 전공을 했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취업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실업자로 있는 걸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격이라는 거는 나는 졸업하고 난 뒤에 나는 S전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학점도 뭐 CD, 시들하다, 그죠? F도 있고. 또 뭐 토익 치니까 300점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신이 만약에 S전자에 들어가려고 하면 토익이 500점 이상 돼야 되고 학점도 B 이상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처치와 자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능과 결함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유능이라는 거는 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결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모자라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결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적에 결함을 없애라라고 얘기를 했죠. 결함을. 그런데 사람은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알겠죠? 지금은 뭐냐면 결함을 없애기보다는 유능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 클 수 만들어준다라면 이 부분이 또 작아질 수도 있겠지. 그죠? 예전에 이제 대기업에 그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 회사에서 이제 공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한 2,00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수업을 들어갔다 이제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내일부터는 제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못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더 큰 회사에 됐대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도 이만큼 큰데 거기는 더 큰 거예요. 이야, 너 능력이 좋구나.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적에 축구를 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이제 일반 대학을 다녔던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몸을 다쳐서 못하지만 아침에 조기 축구에도 나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축구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 눈에 띈 거예요. 너 축구 잘하네. 너 뭐해?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 우리 회사에 와. 이게 뭐냐면 그 회사였습니다. 회사라는 거는 조직이라는 거는 꼭 머리가 좋고 유능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은 일부고 거기에 따라가는 동조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스카웃대가 갔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결함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능을 더 개발을 많이 한다라면 더 좋은 직장을 또 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저버스가 얘기했던 거는 예언과 발달, 그리고 처치와 자극, 그리고 결함과 유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직업 상담의 단계다. 그죠? 단계, 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냥 내담자가 왔을 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은 관계 형성,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구조화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 및 측정, 그리고 목표 설정, 개입, 평가 그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스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순서 차례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관계 형성 및 구조화, 그리고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상담을 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상담실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꼭 성인만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도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앞으로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직업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담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부모님이 계세요. 애가 있는데 애가 게임에 빠져 있어요. 요즘 뭐 게임 많이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게임에 빠진 애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애가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나가시고 애하고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아이는 상담을 받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상담실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대에서는 상담이 되지 않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내담자와 상담자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알죠? 그게 이제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라는 거는 틀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중학교 때도 똑같고 국어 시간에 보면 소설이 있었잖아, 그죠? 소설에 보면 기승전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듯이 이 상담에서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런 어떤 상담에서 지켜야 할 어떤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구조화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 구조화는 따라오는 것이다. 관계 형성 및 구조화. 그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루에 게임을 1시간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제 답답하니까 게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뭐 하루에 12시간씩 한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그 내담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알죠? 하루에 1시간을 하는 건지 12시간을 하는 건지 진단을 하고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난 뒤에 그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게임을 1시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만 줄이면 되잖아, 그죠? 뭐 스트레스 해결할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12시간씩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목표 설정이 들어갑니다. 목표 설정. 그리고 뭐냐면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개입은 상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담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나면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 알죠? 그래서 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내담자가 왔을 적에는 관계 형성, 구조화 따라온다고 그랬죠? 관계 형성 및 구조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진단 및 측정.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목표 설정. 목표가 설정이 됐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담, 즉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면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상담 목표가 나옵니다. 상담 목표. 상담 목표인데, 목표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직업 상담사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알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직업 상담사 실기 합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뭐 정기 기사를 준비한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뭐 직업 상담사 합격이라는.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된다? 구체적이 된다. 알죠? 구체적. 그리고 뭐냐면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이 목표를 정했는데 나는 100점 아니면 안 돼. 그건 좀 불가능하잖아, 그죠? 사실상 100점 맞는 것만큼 시험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고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봤을 적에 물론 90점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한 65점 내지 한 70점,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당한 점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실현 가능해야 되고, 또 누가 내담자가 필기시험에서는 상담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많이 나왔었죠. 상담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알죠? 직업상담사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니까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되고, 또 상담자의 기술하고 맞아야 되겠지,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 실기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뭐 정기기사 과정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라는 거는 일단 구체적이 된다. 직업상담사 합격이라는
구체적이 되고 또 실현 가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되고 또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그죠? 자질. 직업 상담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직업 상담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자질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직업 상담사는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그죠?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상담실에 찾아왔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존경심.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이해. 여기서 자신이라는 거는 상담자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직업 상담이라는 거는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 상담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영역은 직업 상담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담자가 찾아왔는데 심리 치료를 원한다. 그러면 그쪽 분야로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함이 없는 성격이 있어야 된다. 그죠? 성격. 그리고 심리학적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경심,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이해, 그리고 결함이 없는 성격, 그리고 심리학적 기초 지식,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보면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다. 그죠?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개방형 질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로 뭘 드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개방형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폐쇄형 질문이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개방형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내담자의 대답이 자유롭죠. 그죠? 자유롭다. 그리고 다양한 반응이 있죠. 다양한 반응. 그리고 또 요거는 개방형 질문은 어떻게 보면 서술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내담자의 생각과 느낌을 명확하게 해주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그 대신에 분석 과정이 어렵고 또 응답 거부율이 낮다. 여기에서도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는 예, 아니요. 여러분들 혹은 필기시험처럼 몇 개 중에 하나 찍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보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내담자의 대답이 한정적이죠. 한정적이고 단기간 안에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 아니요로 대답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쇄형 질문은 어디에 가면 많이 씁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로 보면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경찰서에 가면 그 경찰관 아저씨가 이제 취조할 때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굉장히 많이 쓰죠.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앉아 있으면 워드를 칩니다. 그죠? 어제 여기에 갔었습니까? 아, 그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아니요. 예, 이라면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질문을 제작할 때 문항들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맞음 혹은 예를 들어서 틀림 이렇게 해서 배타적이어야 되지. 적당히 맞음 이런 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배타적이어야 되고
또 질문 제작 시 문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고 분석 이용하고 뭐 응답 거부율이 낮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한 4가지 정도만 조금 생각을 하면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보면 내담자의 침묵이 있다. 그죠? 침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뭔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등에 또 식은땀이 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혼돈입니다. 혼돈으로 인한 침묵, 저항으로 인한 침묵, 사고 중단으로 인한 침묵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돈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담자의 말을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상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담자가 이제 밖에 저거 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돈으로 인한 침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애매한 질문의 경우 자신의 말이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혼돈으로 인한 침묵이 있고 저항으로 인한 침묵이라는 거는 상담하기 싫다라는 얘기죠. 상담실에 오기는 왔는데 그냥 창문 밖에만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시선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는 상담자고 당신은 내담자라는 걸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사고 중단이라는 거는, 사고라는 거는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새로운 대화의 방향을 찾아야 되겠지. 그죠?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거는, 원인은 혼자 생각한다, 사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이 발생한다. 그래서 혼돈으로 인한 침묵, 저항으로 인한 침묵, 그리고 사고 중단으로 인한 침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보면 내담자와 초기 면담 수행 시 상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죠? 유의할. 초기죠, 초기. 초기는 언제 하겠습니까? 처음에 하겠지. 처음에 상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담자가 선생님 내가 내일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오는지 알아야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둬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면담 시작 전에 가능한 모든 사례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사례 자료 검토하기.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왔어요. 그러면 만나기. 그죠? 내담자와 대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내담자와 만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기대 결정하고, 그리고 비밀 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약하기.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5가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5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기 전에 면담 시작 전에 가능한 모든 사례 자료 검토하기. 그리고 왔으면 내담자와 만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기. 그리고 비밀 유지, 이야기해야 되겠죠?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하기, 그리고 요약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은 뭐냐면 상담의 목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담의 단계가 있었죠? 5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그리고 목표 설정할 때,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침묵, 3가지가 있었죠? 발생하는 원인,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퀴즈가 나온다. 그죠? 퀴즈는, 우리가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지선다 문제는 아니지만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추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의 목표. 상담의 목표라는 거는 첫 번째 뭐였죠? 생각납니까?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